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서울 거리를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걸어보는 게 꽤 오랜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네. 경제도 안 좋고 집값도 괴롭히고 코로나까지 더해서 정말 힘들죠? 네. 자,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미안한데 좀 잠깐만, 야, 목소리를 마이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한데 국가, 정부, 정치인, 행정가들의 노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내고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정치하라고 우리가 권한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하라고 일 맡긴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 잘하면, 국민에게 약속한 거 약속 잘 지키면, 유능하게 국민이 명하는 바를 잘 이행하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중요합니다. 정치 나쁜 거야. 정치인들 다 썩었어. 우리 정치에 관심 갖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집단이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국민이 관심 갖지 않는 틈에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째로 책임지는 매우 엄중한 유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유능한 국가 리더 누굽니까? 이재명! 그리고 말만 하면 뭐 하겠어요? 실천을 해야 되겠죠? 네. 실천한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과거에 일 맡겼더니 일 잘하더라. 조그만한 거 맡겼더니 정말 잘하더라. 조금 큰 거 경기도 맡겼더니 정말 잘하더라. 대한민국 통째로 맡기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성남 시민들에게 약속한 거 제가 다 지켰어요. 맞습니다. 법률로 금지되거나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국민이 하지 말라지만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되겠어요? 국민 주권 국가에서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민주공화국 맞죠?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국민들이 싫어해도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문민 독재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요? 네. 근데 가끔 사람들이, 특히 정치적 상대방들, 저를 공격하는 아주 일부 못된 언론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말을 바꿔? 저는 말을 바꾼 일이 없어요. 약속은 하는데 최종적으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끝까지, 그러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 국민들이 이재명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말한 거를 다 했으니까 혹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끝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길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말을 바꾸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잘못된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가 권력을 특정 개인한테 통째로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 맡겨놨더니 그 5년 동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시간에 남의 허분이나 뒤지고 정치 보복이나 하고 혹시 뭐 이렇게 내 전에 나 기분 나쁘게 한 거 없었나 이렇게 해서 누구 가해나 하고 진압하고 그런 정권 그런 정치 바라십니까?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고통받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내가 떠나버릴까 고민하고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그 참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겨우 하는 짓이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희망을 되살려 주려고 노력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전에 나한테 괴롭혔던 사람 복수할까 이런 생각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5년 짧은 시간에 1분 1초를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적 용도가 아니라 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사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너무 감사합니다. 박자가 너무 잘 맞아요. 앞을 내다볼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기는 전쟁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평화를 바라십니까? 평화요. 우리가 이기면 뭐 하겠어요? 여 다 부서지고 다 죽고 다 다치고 다 없어진 다음에 저 사람들이 더 많이 부서져서 내가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제 타격 안 됩니다. 맞습니다. 선제 타격이라니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요. 옆집 사람한테 사이좋게 지내야 우리 아들이 옆집에 그 난폭한 그 집 그 식구한테 안 맞는데 기분 나쁘다고 야이 XX야 이렇게 욕해가지고 그 사람 화나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때리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요. 기분이야 좋겠지요. 그러나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은 나이든 기득권자들이 결정하고 죽는 거는 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한 젊은이들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누가 죽습니까? 젊은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끌려가서 그 젊은이들이 총을 맞으러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남 흉 안 보려고 진짜 노력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저는 그 양반이 한 일 중에 딱 한 개 인정하는 게 있어요. 농지개혁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다리 끊고 도망갔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인민군이 북한에서 쳐들어오니까 자기는 먼저 기차 타고 도망을 갔는데 대전을 지나서 대구까지 가버렸어요. 이건 너무 많이 왔구나. 그러니까 대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송을 했어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은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내일 아침이면은 평양을 점령해서 전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압록강, 두만강 강변에서 먹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래놓고는 한강철교를 끊어버렸어요. 자기가 이것까지도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다시 수복을 해서 서울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출 못한 서울 시민들이 인민군이 총 들고 참호하라 시키니까 참호하고 야 이거 옮겨라 하니까 옮겨주고 이렇게 줄 서라 그러니까 줄 서고 깃발 들고 행진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행진했는데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부역이라고 좀 헷갈리니까 그만하시죠. 네? 이걸 부역 행위를 했다고 다 잡아다가 사살했어요. 이게 정치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하고 말도 안 되는 결정조차 전쟁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긴장이 격화되지 않게 무력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게 하는 게 바로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겠죠? 네! 그런데 군사 전술 전문가가 할 일이 있어요. 지하 벙커에서 북한이 또는 어느 다른 나라가 핵과 대량 살상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100% 확실하구나.
그리고 지금 바로 공격하는구나. 대량 살상 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그 위험 타겟을 우리가 먼저 제거한다. 이건 군사 전문가들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네. 그거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지금 우리가 수천 수백 명이 죽으면 그걸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군사 전문가가 할 일이지, 할 얘기지. 정치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국가 관계가 망가집니다. 긴장이 고조됩니다. 대결이 격화됩니다. 군비 경쟁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봅니까? 국민이요. 비용 들지요. 경제 망가지지요. 진짜 전쟁이라도 나거나 아니면 부분전이라도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젊은이들이 죽어요. 이런 게 책임입니다. 누구는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까? 편을 가르고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싸우면 싸우는 원인을 제거해서 같이 살게 하는 통합, 이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사람들 싸움 시켜가지고 저 힘센 쪽 붙여가지고 우리 편 만들고 저쪽은 억울하다고 포기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치적 이익 취하고, 이거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적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정치화가 아니에요. 이런 정치 집단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은이들이 왜 남과 여를 나누고 수도권과 지방 정치, 그러니까 청년으로 나뉘어가지고 왜 싸웁니까? 어려워서 힘들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 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부족해요. 탈락하면은 도태돼요. 그래서 경쟁이 전쟁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탈락돼야 돼요. 그래서 편을 갈라서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가 좀 그만하세요. 저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아니, 안 하세요. 네. 내가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둥지는 작아졌고 그 안에서 몸은 크는데 누군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떨어지게 생긴 상황을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 아닙니까? 저를 포함한 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우리 사회 기성세대가 자기들은 기회를 누리고 다 성취해서 동네에 정말 건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저처럼 뭐 정치적으로도 약간의 성과도 내고 했지만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공정성 문제를 우리가 회피했던 겁니다. 정치 빠질 거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뭐 정치에 관심 안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부패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한나라당, 무슨 민자당 이런 집단들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사복 채우고 국민들한테 불이익 주고 국가 균형 발전 안 시키고 한 군데다 집중해가지고 재벌 키우고 수도권 집중시켜서 수도권을 미어터지게 했잖아요. 예. 이 불공정이 쌓이고 쌓여서 양극화가 됐고 양극화가 쌓여서 결국은 저성장이 왔고 저성장이 오니까 이 힘없는 청년들이 기회가 줄어들어서 싸우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걸 남자 여자 갈라가지고 한쪽 편들면서 상대방 공격하고 헐뜯고 이렇게 가지고 표 얻으면 좋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표 얻어가지고 나라 똑바로 운영하겠어요? 아니요. 분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 선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롭고 공정하고 희망이 있는 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미래가 있는 세상 우리 만들어야죠. 네. 자, 이런 세상 만들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 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격려하시면서 꼭 대통령 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저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가진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남시 조그마한 권한 가지고 제가
대통령 여당 당시의 여당 보수 지금의 야당 이 대통령 심지어 성남시 돈을 뺏겠다고 법을 바꿔버리더군요. 일 못하게 하겠다고. 그래도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하면서까지 제가 할 일 해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경기도 제가 2년 만에 전국 최고로 평가받는 경기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도 경기도민들 많으실 텐데 경기도민들이 내가 이제 경기도민이구나, 자랑스럽다, 경기도로 이사 오세요, 서울 시민 여러분 약 올리지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기회를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로서는 여러분이 맡겨주시면 여러분이 맡긴 일 잘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이 나라 미래가 희망이 있느냐는 바로 여러분 손에 달린 겁니다. 우리 국민들 손에 달린 거죠. 제가 보기엔 이번에 5,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들쑥날쑥 정말 하루가 다르게 여론조사가 이게 교차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2표 차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주변에 알려주세요. 왜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지, 왜 권력을 사적으로 자기 가족들, 측근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세상은 바로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숭배하지 마세요. 지지할지언정 절대로 숭배하면 안 됩니다. 칭찬할지언정 찬양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인은 국민이 고용한 일꾼일 뿐이에요. 맞지요? 네! 유능한 일꾼. 그 일꾼이 정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지, 옛날에 열심히 일했는지,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드는 거죠.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또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명에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이재명이 보니까 흉악한 사람이 아니더라. 욕했다는데 보니까 다 엄마 때문에 그랬다더라. 그런 좀 집안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다. 도둑들이 만들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 여러분이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믿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민주당 안에서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있죠. 국민과 당원이 있지요. 네. 그러나 그 기득권 세계에는 제 몫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언제나 바깥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셨어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기득권들로부터 공격당할 때 지금도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지금도 쓰레기들! 알아들어! 지금도 이 세상에 먹고 살만하고 힘 좀 가지고 있고 부당하게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걸 믿고 여러분을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믿고 계속 앞으로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중요하죠, 여러분. 네. 안보 중요하죠. 네. 가짜 안보, 가짜 경제인을 가려내야 됩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손잡고 사는 게 북한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더 풍요롭게 사는 길입니다. 북한하고
이 긴장이 격화되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가 떨어집니다. 외국에서 돈 빌려줄 때 이자 더 달라 그래요. 지금 이미 빌린 외채들도 이자율 올라갑니다. 손해가 바로 발생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 안 하려고 그래요. 뭘로 이 위험하게 혹시 폭격당할지도 모르는데 오겠습니까? 그래서 손해됩니다. 그럼 나중에 언젠가 우리 후손들은 우리 한민족 통일해서 같이 살아야죠. 헌법이 정한 국가 정치 리더들에게 부여한 의무 아닙니까? 통일 지향해라. 그때 통일 비용 독일처럼 너무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북한이 조금 나아져야 그 비용이 줄어듭니다. 다음에 질서 잘 유지해야죠. 안보, 질서, 민생, 이게 정치인이 할 일인데 질서 잘 지키게 해야 되겠죠. 공정하게. 누군가 부당하게 이익 보지 않게 해야 되겠죠. 주가 조작해가지고 혜택 보면 안 되겠죠. 줄 서가지고 뇌물 받고 인사청탁 해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하면 안 되겠죠. 바로 그런 세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내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나한테도 기회가,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세상,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또 마지막, 민생.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위기예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자체가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다 기회로 만들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나라도 현재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넘어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 만들고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이번 3월 9일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풍요롭고 기회가 많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복순화하고 누군가 쥐나 캐고 어디가 점장이 비슷한 사람한테 점이나 보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 잘못하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치는 정치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 또는 정치인 집단이 아무리 좋은 이상과 가치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급을 늘리도록 노력했어야죠.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다른 얘기 하니까 시장이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시장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 억지로 막으면 따로 흘러요. 마치 강물을 손으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흐름을 저해할 뿐이지 결국은 흘러가요.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서로 협력하고 의존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근데 부동산 문제로, 특히 집 문제로 우리 서울 시민들 고통받게 된 거 제가 다시 한번 또 사과드립니다. 대신에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재명이 후보가 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기회를 줘서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를 맡게 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을 존중하겠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비록 그게 내 신념에 어긋날지라도 나쁜 일이 아니라면 우리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능한 인재를 쓰겠습니다. 네 편 내 편 안 가릴게요. 가장 좋은 정책 쓰겠습니다. 우리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도 좋은 거면 쓰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의 신념을 구현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니까요. 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잘못하고 부족했던 거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면 지금까지 잘못했던 이 책임감까지 더해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결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동네 지역위원장은 없죠? 예, 지역위원장 없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위원장.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 국민들이 크게 힘들어하는 이유 두 가지는 하나는 방역 패스, 또 하나는 영업 제한 제한입니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도 방역 지침에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것 때문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모든 방법보다 한 걸음 불어나는 지혜가 국민들한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 대표였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동네에 계신 분인가 봐요? 어디 가시지? 가셔버렸어. 가셔버렸어. 할 말만 가버리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셨어요? 아, 예. 이 동네 계신 분이세요? 네? 이 동네 계신 분이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동네 계세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정부에서도 발표한 내용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아침에 우리 민주당 선대위에서 비상회의를 해가지고 방역 오미크론이 감염 속도는 엄청 빠르고 대신에 치명률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감염 속도가 느리고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바꾸자. 억압적인 과거 방식이 아니라 유연한 방식으로 바꾸자고 저희가 제안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최소한 이거 하나는 좀 들어주자, 정부가. 들으신 분은 80%까지 된다는데 그런 사람은 시간 제한 딱 하지 말자 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일단 얘기했고요. 정부가 오늘 아침에 발표한 내용도 있는데 앞으로 방역 방식을 좀 바꾸는 걸 검토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노력할게요. 그 말씀은 네, 됐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집니다. 야, 나도 찍어줘. 네, 어머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이거